자, 여러분들 오늘은 등압좌표계에 대해서 조금 알아봅시다. 뭐 프레셔 코디네이트라고도 하고 뭐 아이소베릭 코디네이트라고도 해요. 뭐 아이소가 이제 등이고 뭐 베릭 바가 이제 기압을 의미하니까. 근데 보통 프레셔 코디네이트라고 많이 불러요. 자, 프레셔 코디네이트에 대한 조금 이제 배경을 좀 말씀드리면 대기과학에서는 유독 특이하게도 다른 데서 쓰지 않는 기압을 이용한 좌표계를 사용하는데 이유는 지구의 기압이 이게 위로 올라갈수록 이렇게 단조적으로 이렇게 점차적으로 이렇게 뚜렷하게 감소하는 특성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는데 이제 어떤 이제 좌표계를 수평 방향으로는 우리가 쓰는 그냥 일반적인 거리에 기반한 이제 좌표계를 쓰면 편하고 연직 방향으로도 이제 거리에 기반한 좌표계를 쓰면 사실은 개념적으로 가장 편하죠. 우리가 익숙한 이제 뭐 카테시안 코디네이트라고도 하고 뭐 연직 방향만 조금 강조해서 생각하면 뭐 이제 뭐 하이트 코디네이트다, 그러니까 고도 좌표계다라고도 부르기도 하는데 왜 우리에게 익숙한 고도좌표계를 쓰지 않고 기상학에서는 굳이 유독 등압좌표계를 쓰게 되었을까에 대한 얘기를 조금만 할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기도를 보게 돼도 여기가 뭐 850헥토파스칼의 이제 뭐 지휘고도다, 뭐 850헥토파스칼의 일기도다, 뭐 혹은 500헥토파스칼의 일기도다, 뭐 200헥토파스칼의 일기도다, 이런 식으로 등압면에 대해서 이제 어떤 값이 나오게 되고 사실은 그런 값들을 기반으로 우리가 일기도를 다 분석하고 일기도도 다 그런 것들을 베이스로 나오죠. 그렇죠? 그 얘기는 우리가 이제 등압면을 이제 하나의 이렇게 좌표계로 쓰는 그런, 그러니까 결국은 압력을 연직 방향의 어떤 좌표를 나누는 단위로 쓰는 이제 방식을 취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왜 그렇게 되었는가? 얘기를 해보면 사실은 연직좌표계에 대한 되게 많은 논의들이 있었어요. 대기과학 하는 사람들 이제 우리의 이제 선배들이시겠죠. 선배라기보다는 이제 우리보다 한참 이제 우리 뭐라고 해야 되나? 우리의 그 선조, 뭐 인류의 선조 사이언티스트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이제 그분들이 하기에 논의가 좀 있었는데 연직으로 좌표계를 도대체 뭘로 써야 하는가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데 우리가 가장 익숙한 거리를 쓰는 형태, 고도좌표계죠. 고도좌표계를 쓰면 뚜렷한 장점이 있어요. 뚜렷한 장점은 직관적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거리를 미터 단위로 재잖아요. 그럼 연직으로도 몇 미터 올라갔다, 혹은 몇 킬로미터 올라갔다, 이런 식으로 쓰면 되기 때문에 대기과학을 하는데 장점이 이제 직관적이라는 장점이 있는데 얘가 조금 큰 단점이 있어요. 큰 단점은 지구의 대기가 기압이 연직 방향으로 너무 빠르게 감소해요. 로그 함수로 이제 그러니까 죄송해요. 지수 함수적으로 감소하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게 감소하고 이런 특성 때문에 항상 밀도가 이제 방정식에 따라다녀야 되는 단점이 있어요. 하지만 반면에 압력을 우리가 좌표계로 쓰게 되면 지구의 대기가 어, 뭐랄까 지구의 대기가 어, 하이드로스태틱 밸런스, 그러니까 정력합 평형을 굉장히 잘 이루기 때문에 그 밀도하고 이제 그 압력 밀도하고 이제 높이하고 이제 압력의 변화 비율이 되게 잘 맞고 그걸 이용하면 밀도가 방정식에서 사라지게 돼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뭐 좀 이따 설명을 자세히 하겠지만 뭐 이런 식이죠. 우리가 이제 하이드로스태틱 이퀘이션을 생각하면 dpdg는 마이너스 rho g인데, 그러니까 프레셔하고 하고 이제 연직 방향으로의 거리의 비율이 밀도의 g 곱한 것만큼인데 g는 상수니까 그렇게까지 큰 문제가 안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아주 작은 델타 p를 생각을 하게 되면 이게 항상 rho g 델타 z하고 이제 거의 수학적으로 맞먹게 되는데 비례하게 되는데 문제는 요놈이에요. 우리가 연직으로 이제 어느 정도 올라가서 재기 시작하면 밀도가 확 감소하기 때문에 이 밀도에 이제 가중치가 있어야만 우리가 제대로 된 공기의 질량에 대한 비율을 잴 수가 있는데 이제 거리는 이 부분이 고려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항상 방정식에서 밀도가 나타나는 특성이 있어요. 뭐 우리가 지금까지 유도한 방정식이 고도좌표계를 기반으로 유도했으니까 거기 굉장히 많은 밀도항이 나타났던 걸로 기억하죠. 근데 이 밀도라는 녀석이 우리가 측정하기 어려운 변수이다 보니까
이 변수가 있는 게 굉장히 불편함이 있어요. 물론 압력과 뭐 온도를 통해서 상태 방정식을 유추할 수 있지만 그래도 없어지면 참 좋겠죠. 근데 보면 여기 이 관계에서 보다시피 압력하고 이제 그 연직 방향의 고도하고의 압력 변화와 고도 변화의 사이에 밀도항이 하나 곱해져 있죠. 그래서 압력은 이미 밀도의 어떤 가중치가 고려되어 있는 연직 방향의 거리라고 생각하면 더 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얘를 사용하게 되면 되게 많은 방정식에서 사실 모든 방정식에서 밀도항이 사라지게 돼요. 그래서 한 변수를 없애고 시작할 수 있는 거죠. 이게 굉장히 큰 장점이에요. 그래서 이제 등압좌표계를 사용을 하자라는 방향으로 좀 굳어졌고,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그런 전통이 그대로 유지되어 와서, 물론 전통만의 문제는 아니고 실질적으로 그게 유용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모든 것들이 그렇게 정리가 됐고, 그래서 이제부터는 자료를 대부분 다 등압좌표계에 저장을 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공부를 더 하다 보면 대기과학 자료들을 실제로 다루게 될 텐데, 뭐 논문 쓸 때도 그러겠죠. 다루게 될 때 전부 다 데이터들이 등압면에 있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지금까지는 이제 고도 좌표계에 이제 프리미티브 이퀘이션 원시 방정식을 배웠지만 사실은 이건 여러분들에게 익숙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제 전초 단계인 것뿐이고, 사실은 등압면에서 이 방정식을 옮겨와서 등압면에서의 방정식을 사용하게 돼요. 주로 여러분들이 앞으로는. 그래서 이제 이쪽으로 넘어가는 굉장히 중요한 날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약간 사족을 붙이면 기본적으로는 연직으로 이제 단조 증가하거나 단조 감소하는 경우에는 다 연직 좌표계를 쓸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고도하고 1대1 매칭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말한 것처럼 이제 등압 좌표계는 여태까지 우리가 고도 좌표가 익숙하니까 고도 좌표계를 기준으로 친다고 치면 하면 이게 Z라고 치면 압력은 이런 식으로 단조 감소하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1대1 대응이 돼요. Z하고. 물론 뭐 이쪽은 증가하고 이쪽은 감소하기 때문에 좀 헷갈릴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그건 수학적으로 큰 문제는 없고, 자, 이런 식으로 뭐 예를 들어서 Z가 5km다. 그러면 이렇게 1대1 된다는 데는 한 500, 뭐 한 50 헥토파스칼이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리고 뭐 Z가 뭐 10km다. 그러면 뭐 300 헥토파스칼이다. 이런 식으로 1대1 대응이 되죠. 그래서 하지만 1대1 대응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실제로 우리의 대기는 그렇지 않지만 이렇다라고 치면 우리가 1대1 대응이 되지 않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550이라고 쳤다면 이런 경우라면 3개의 연직층과 대응이 되겠죠. 이런 경우에는 이제 연직층을 Z를 대체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하지만 실제 대기는 이런 경우는 없어요. 그렇죠? 이런 경우는 없고 대기는 이런 식으로 단조적으로 감소하기 때문에 항상 Z하고 1대1 매칭을, 물론 상황에 따라 조금씩 값이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죠. 그건 이제 나중에 설명을 드릴 거고, 그게 불확실성으로 작용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온도에 따라서 조금씩 바뀌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을 수학적으로 처리하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중요한 건 이런 식으로 단조 감소하거나 혹은 단조 증가하면 Z에 따라서 1대1로 매칭을 시킬 수가 있고 Z하고 연지 코디네이트로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프레셔 코디네이트 외에도 조금 사족을 달면 사실 뭐 전통적으로 프레셔 코디네이트만 이제 고려가 됐던 건 아니고, 이제 온위도 기억해 보면 온위도 이런 식으로 단조적으로 증가하죠. 그렇죠? 그래서 온위를 좌표계로 쓰자라는 논의도 있었어요. 실제로 온위 좌표계를 쓰는 부분들이 여기저기 있어요. 많진 않지만. 온위 좌표계의 그럼 장점은 뭐냐? 온위 좌표계의 장점은 물질이 온위면을 따라서 이동을 해요. 그 이제 단열적으로 물질의 이동은 외부에서부터 열을 받지 않는 한 걔는 같은 온위 라인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온위 면을 따라서 이동하기 때문에 어떤 물질을 추적하기 굉장히 편해요. 대신 이제 온이좌표계가 이제 대중적으로 쓰이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온이좌표계가 이제 가끔 이제 땅에 꽂혀요. 땅에 꽂히는 단점이 있어가지고 이제 심하게 땅에 꽂히는 경우가 있어서 이제 그런 경우 때문에 좀 많이 쓰진 않는데, 실제로 온이를 사용하는 경우도 꽤 많다, 꽤 있다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하지만 프레셔 코디네이트 등압좌표계가 가장 대중적으로
그리고 가장 유용하게 많이 쓰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프레셔 좌표계의 장점은 이미 프레셔 자체의 밀도에 대한 가중치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방정식이 굉장히 깔끔해져요. 그게 가장 큰 장점이에요. 이제 그 장점에 대해서 이제 과정을 조금 서술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뭐 이 정도면 조금 소개는 충분히 됐을 거고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뭐냐면 이제부터는 우리가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고도좌표계에서 프리미티브 이퀘이션을 유도를 했어요. 그게 여러분들한테 이해가 편하니까. 그리고 뭐 아직도 뭐 고도좌표계에서 대륙권에서 뭐 하부 대륙권을 연구하는 케이스는 예를 들어서 뭐 난류 대기 난류라든지 뭐 이런 대륙권을 연구하는 경우에는 여전히 고도좌표계가 많이 쓰여요. 그래서 이게 꼭 이제 익숙해지기 위해서 만들었다기보다는 알고 가시면 좋기도 해요. 그래서 제대로 알고 계시면 좋고. 그래서 프리미티브 이퀘이션을 우리가 고도좌표계에서 유도를 했는데 이 고도좌표계에서 유도했던 이 프리미티브 이퀘이션이 프레셔 코디네이트로 가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방정식이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변하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먼저 유도를 했겠죠. 조금만 수정을 가하면 프레셔 코디네이트에서의 프리미티브 이퀘이션이 되고 이 프리미티브 이퀘이션 셋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앞으로 많은 현상들을 설명을 할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수업 끝나갈 때쯤 나오는 온도풍 관계라든지 도대체 상층으로 갈수록 바람이 왜 세지는가 뭐 이런 걸 설명할 때 굉장히 깔끔하게 식이 나오게 돼요.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더 배우게 되면 이제 저기압이 왜 생기는가 뭐 이런 연구도 이제 등압좌표계를 기반으로 다 연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마 2학기 때 이제 회전에 대한 것을 배우고 그 회전과 관련해서 저기압의 이제 순환에 대해서 배울 때 등압좌표계를 활용하게 될 거니까 이번 기회에 명확히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정도만 하면 소개 충분한 것 같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일단 리뷰를 한번 합시다. 프리미티브 이퀘이션 뭐 다들 기억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한번 더 보고 갑시다. 자, 요게 우리가 배웠던 고도좌표계에서의 프리미티브 이퀘이션이죠. 그렇죠? 기억나죠? 아직 벌써 까먹진 않았을 테니까. 그래서 뭐 한번 정리를 해준 적이 있던 것 같은데 이런 형태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운동 방정식으로 3개 x, y, z 방향의 운동 방정식 3개랑 그렇죠? 그래서 이게 u, v, w에 대한 거죠. 물론 w가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여기서는 이제 뭐 프리미티브 이퀘이션을 만들 때 이 두 개의 균형이 너무 크기 때문에 강하기 때문에 뭐 이 파트를 이제 날려서 사실은 W가 실질적으로 여기 나타나진 않는데 그래도 연직 방향의 운동 방정식으로부터 나오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질량 보존에서 요 방정식이 나왔고 컨티뉴티 이퀘이션 그리고 우리가 연력학 에너지 보존 법칙에서 요 방정식이 나왔죠. 요거는 온도 변화율이고 요거는 기압 변화율인데 이제 압력의 변화율인데 조금 등압좌표계에서 사실 등고도 좌표계에서 좀 모호한 텀이긴 해요. 이 압력의 변화를 계속 잰다, 물질을 따라가면서 잰다라는 것이 이제 어떤 의미를 갖게 되는가에 대한 이제 조금 물리적인 해석이 묘한데 물론 측정하면 되지만 측정해도 돼요. 이렇게 측정하면 되지만 요게 등압좌표계에 가면은 굉장히 간단해지는 또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좀 알아두시면 나쁘지 않을 것 같고 그리고 상태 방정식, 밀도를 우리가 버릴 수 없기 때문에 밀도와 압력과 온도를 엮어주는 이 상태 방정식을 우리 항상 들고 다녔었죠. 그래서 자세히 보면 요 방정식은 복잡해 보이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U랑 모르는 변수가 U 그리고 V, W가 있고 요게 T고 그쵸? 그리고 프레셔에 대한 식이 있고 그리고 밀도에 대한 식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6개의 unknown, 모르는 변수를 설명하는 방정식이에요. 그리고 얘네들을 설명하는 방정식이 우리가 6개를 이런 식으로 1번, 2번, 3번, 4번, 5번, 6 이렇게 6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방정식을 우리가 이제 뭐 고등학교 때 수준에서 배웠던 방정식을 생각해보면 연립 방정식 풀 때 모르는 변수가 2개고 이제 걔를 설명하는 방정식이 2개면 답을 구할 수가 있었죠. 그렇죠. 근데 1개면
모르는 건 두 개인데 방정식이 한 개면 답을 정할 수가 없었죠. 왜냐하면 하나의 방정식은 하나의 자유도를 없애는 거니까 하나가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가 있겠죠. 그래서 상태가 여러 개가 추정될 수 있는데 우리가 모르는 변수 개수만큼 방정식을 가지면 상태를 정확히 하나로 이제 결정론적으로 상태를 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를 이제 수학적으로 클로즈 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걸 이제 이렇게 되면 해를 구할 수가 있어요. 해를 구해서 상태를 딱 추정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모델링을 이런 원시방정식을 베이스로 진행을 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식으로 클로즈된 시스템을 우리가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요즘은 모델링을 조금 더 복잡한 원시방정식은 이제 조금 연구를 위해서 작은 텀들을 많이 지웠잖아요. 그런 것까지 이제 수치적으로는 계산해도 상관없기 때문에 수치는 집어넣어서 프리미티브 이퀘이션보다 좀 복잡한 방정식을 써요. 하지만 불과 10년 전 정도까지만 해도 프리미티브 이퀘이션 베이스로 다 모델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다는 아니지만 아무튼 대부분의 모델들이 그래서 프리미티브 이퀘이션이 예측에 쓰이는 굉장히 중요한 방정식이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물리적인 해석을 가할 때도 기반이 되는 방정식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그리고 노파심에서 뭐 적어놓긴 했지만 요 이제 머티리얼 데리버티브 물질을 따라가면서 미분 시간에 대한 미분하는 텀이 이렇게 네 텀으로 쪼개진다라는 것 기억하고 있죠. 그래서 진짜 고정된 지점에서 시간에 대한 변화율 그리고 x 방향으로 이동하면서 생기는 변화율 그리고 y 방향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생기는 변화율 그리고 z 방향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생기는 변화율 이렇게 네 텀이 기여를 한다라고 얘기했었죠. 이제 여기서 보면 우리가 만약 고도좌표계를 프레셔 좌표계로 바꾸면 이 텀이 변화가 좀 있어야겠죠. 그렇죠? 우리가 더 이상 Z를 고도로 쓰지 않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설명을 좀 할게요. 그리고 뭐 이건 노파심에 적어놨어요. 뭐 여기 뭐 프릭션 이제 라플라시안 이런 식으로 다 두 번씩 미분한 거다라는 거 정도. 그리고 이건 다이버전스였죠. 그래서 다이버전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된다라는 거. 그리고 역시 여기서도 다이버전스가 조금 변하게 되겠죠. 왜냐면 Z를 연직축으로 쓰지 않고 Z를 연직축으로 쓰지 않으면 W라는 것도 조금 개념이 바뀌어야 되니까 이 텀들이 조금 변화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요게 우리가 알고 있는 전형적인 고도좌표계에서의 프리미티브 이퀘이션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사실은 학부 수준에서는 사실은 요 텀이 굉장히 작기도 하고 사실 비스코시티 텀은 학부 수준에서는 잘 다루지 않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냥 F 뭐 이런 식으로 프릭션 형태로 이렇게 써놓고 그냥 넘어가거나 아니면 무시하는 경우도 많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중간에 사기를 쳤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신경 쓰지 않고 있다라고 받아들여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걸 없앤다고 치더라도. 자, 뭐 요 정도 이제 다 잘 알고 계시고 이제 그러면 그래서 자, 뭐 굳이 세세한 해석을 할 필요는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가속도항이고 u 방향의 가속도는 안 보이는 그 실제로 작용하는 힘은 아니지만 지구가 관성좌표계가 아니기 때문에 생기는 이 전향력이라는 건 사실 이쪽으로 넘기면 힘처럼 해석되겠죠, 그렇죠? 전향력이라는 것과 그리고 이제 실제로 존재하는 힘인 기압경도력 그리고 작긴 하지만 내부 마찰력에 의해서 이제 속도가 변하게 된다라는 이유. X방향의 운동 방정식, Y쪽도 마찬가지. 대신 프레셔 그레디언트는 Y방향의 프레셔 그레디언트가 중요하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 연직 방향의 운동 방정식이긴 하지만 지구가 정역학 평형을 너무 강하게 만족하기 때문에 이렇게 놔도 상관이 없고 결국 지구는 요거를 다시 쓰면 요거를 이렇게 넘기면 dp dg는 연직으로 기압의 변화는 마이너스 rho g로 굉장히 깔끔하게 설명을 할 수 있다. 우리에게 약방의 감초가 되는 굉장히 중요한 식이에요. 그리고 연직 변환을 할 때도 이제 연직 좌표계의 변환을 할 때도 굉장히 중요한 이제 역할을 하는 녀석이에요. 그래서 한번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렇고 이거는 이제 밀도의 변화는 질량의 변화에 대한 얘기겠죠. 밀도의 변화는 이제 로를 이쪽으로 보면 로분의 1 이렇게 쓸 수도 있는데 밀도의 변화 비율은 결국은 부피의 팽창률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라는 형태죠.
continuity equation. 물론 얘를 또 다르게 쓰면 다르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요거는 이제 라그랑지안 폼으로 쓴 형태 continuity equation이고, continuity equation이 이런 폼으로 쓸 수도 있었죠. D로, 그래서 어떤 정해진 박스에서의 밀도의 변화율은 이제 로 V, 이제 플럭스의 다이버전스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그래서 플럭스가 수렴을 하게 되면은 얘가 증가하고, 얘가 발산을 하게 되면은 이제 얘가 감소한다. 뭐 이렇게 쓸 수도 있었죠. 수학적으로 두 개가 동일한 식이었어요. 다른 표현 지금 다르게 써놨을 뿐 기억 다 하죠. 그리고 서머다이내믹 에너지 이퀘이션은 기본적으로 이제 기본적인 컨셉은 CV dt, 요 내부의 운동 에너지, 그리고 P dv, 뭐 알파, 사실 알파긴 하죠. 여기서 알파라고 쓰기로 했긴 하죠. 그래서 알파라고 쓸게요. 알파. 그래서 부피, 요건 그러니까 부피의 변화에 의해서 외부에 해주게 된 일. 그러면 결국은 밖에서 받은 에너지는 결국 내부 에너지로 저장되거나 밖에다 일을 해주는 걸로 사용하게 된다 라는 거 정도였죠. 그리고 요거를 조금 잘 관리 저장하면 CP dt 마이너스 알파 델타 P로 쓸 수가 있었죠. 그렇죠? Q 그대로고. 그렇죠? 그래서 요거를 그냥 시간에 따라서 단위 시간당으로 만들어 놓은 식이 요거였죠. 그렇죠? 그래서 요게 전력하고 에너지 방정식. 그리고 이건 상태 방정식이니까 설명할 필요 없겠죠? 그렇죠? P는 로알티. 자, 그래서 요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본 셋인데, 요것들이 어떻게 바뀌는지 조금 지금부터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만약 우리가 등압자 표계를 쓰게 된다면 고도 대신 압력을 쓴다. 그냥 기본적인 컨셉은 그거예요. 그래서 Z가 Z 대신에 P를 쓰게 되는 경우에 어떤 일이 생기는가에 대한 얘기 전부 다. 오케이? 자, 오늘은 전부 다 하진 않을 거고, 이제 한 두세 수업 두세 시간 정도에 걸쳐서 이제 조금씩 설명을 할 건데, 오늘은 기본적으로 쉬운 것 두 개만 딱 하고 갈게요. 한 4개 정도를 하고 나면 아마 여러분들이 이 방정식을 등압자 표계용으로 바꿀 수 있을 거예요. 뭐 크게 복잡하게 바뀌진 않아요. 오히려 더 간단해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내려봅시다. 자, 그래서 첫 번째 Z 코디네이트에서 하이트 코디네이트에서 프레셔 코디네이트로 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자, 기본적으로 프레셔 코디네이트는 이제 버티컬 코디네이트로 쓸 수가 있어요. 이유는 하이드로스태틱 밸런스를 굉장히 잘 만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제 압력하고 이제 고도의 관계가 이게 뒤바뀌는 일이 거의 존재하지 않아요. 대기에서는. 그래서 연직자 표계로 쓰는데 전혀 지장이 없고, 그래서 결국 우리는 Z를 프레셔로 사용하게 될 건데, 근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생겨요. Z를 프레셔로 생각하게 되면 연직 속도도 같이 바뀌어야 돼요. 왜냐하면 연직 속도라는 개념은 단위 시간당, 예를 들면 1초당 고도가 얼마 증가했냐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고도를 측정해야만 이제 연직 속도를 얻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연직 속도를 이제 고도 좌표계에서 재면 똑같이 미터 퍼 세크로 재겠죠. 초당 몇 미터나 올라가느냐. 그렇죠? 그래서 요 W라는 요 컨셉은 우리가 연직의 이동을 Z의 변화, 그러니까 미터의 변화, 미터 단위의 연직 고도의 변화로 쟀을 때만 이제 유용한 이제 우리가 정의할 수 있는 어떤 값이에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내가 어떤 물질을, 질량을 제 손이 뭐 공기라고 따지면 이 공기의 Z의 위치가, 그렇죠?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변하는지를 추정하면, 단위 시간당 얼마나 변하는지 추정하면, 추정이 아니라 측정을 하면 이게 W가 되죠. 이게 W의 정의예요. 연직 속도. 그렇죠? 근데 문제는 우리가 더 이상 Z로 연직 변화를 재지가 않아요. 우리는 이제 연직의 변화를 프레셔의 변화로 재야 되겠죠. 그렇죠? 맞아요. 근데 이게 못 재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왜냐면 내가 여기다 기압계를 놓고 기압계를 싹 들어 올렸을 때, 요만큼 싹 들어 올렸을 때 기압이 변할 거 아니에요? 그 기압의 변화를 재면 돼요. 그러니까 질량이 이렇게 있다고 칠 때
그 질량 안에 기압계가 있다고 치면 그 기압계가 있고 싸게 질량이 올라갈 때 그 올라가는 동안의 기압 변화. 예를 들면 대기압이 점점 위로 갈수록 감소하니까 한 100m 쫙 올라가면 10헥토파스칼 정도 떨어지거든요. 뭐 10m 올라가면 한 1헥토파스칼 정도 떨어졌죠. 이제 그 속도를 재면 돼요. 그걸로 얘가 연직으로 얼마나 빠르게 올라가고 있는지를 평가할 수가 있어요. 그 컨셉이 요 DT-DP예요. 그리고 우리는 얘를 연직 속도를 재는 것이긴 한데 이제 W는 정확히 아니긴 하죠. 그래서 W랑 비슷한 오메가라는 이제 기호로 써요. 그래서 W는 이제 뭐 이제 책에 따라 좀 다르긴 한데 이렇게 뾰족하고 대신 꽁지가 조금 이렇게 달려 있어요. 이제 그 철자에서 이렇게 이제 여러 이제 뭐 워드 프로세스나 이런 거에서 이제 이렇게 W를 쳐보면 이런 식이고 이제 오메가는 이렇게 약간 뭔가 이렇게 복숭아 모양이나 엉덩이 모양으로 이렇게 말려 있고 꼬랑지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오메가를 이제 연직 속도의 기호로 쓰게 된다라는 것을 이제 조금 신경을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이제 이 연직 속도에 대한 조금 이해가 필요한데 왜냐면 W는 이제 여기서 조금 이제 프레셔 코디네이트가 우리에게 익숙해하지 않은 부분이 하나 있는데 그게 연직 속도에 대한 부분이에요. 예를 들면 연직 속도는 뚜렷하게 위로 올라가면 양수예요. 여기서 제가 1초당 1m가 쫙 이렇게 올라가면 1m/s죠. 그렇죠? 그런데 대기는 공기가 이렇게 쫙 올라가면 대기압은 감소하죠. 그래서 상승하는 어떤 공기의 연직 속도를 오메가 형태로 재면 얘가 감소하기 때문에 시간당 얘는 음수가 나와요. 그래서 얘는 위로 올라갈 때 양수가 나오는데 얘는 위로 올라갈 때 음수가 나와요. 그렇죠? 왜냐하면 연직으로 갈수록 기압이 줄어드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래야 이 오메가가 음수로 나와야 연직으로 올라가는 상황이겠죠. 그렇죠? 그만큼이 얼마만큼이냐? 대기는 정역학 평형을 굉장히 잘 맞춘다 그랬죠. 그래서 계산할 수가 있어요. 정역학 평형을 이용해서 dp, dg. 왜냐하면 프레셔랑 Z하고의 비율이니까는 마이너스 로 G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거를 일정 영역 그게 저런 식으로 이제 아주 미소 변위에 대해서 미분을 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크기를 가지는 어떤 변위에 대해서 적용을 해도 꽤나 잘 맞아요. 꽤나 정확해요. 그래서 우리가 dp는 마이너스 로 G dg라고 할 수가 있고 이거 단위 시간으로 나눠주면 그리고 단위 시간 작게 해주면 이게 오메가겠죠. 그렇죠? 그래서 오메가는 마이너스 로 G W라는 관계가 있게 돼요. 자, 그래서 밀도에 따라서 좀 달라지긴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W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여주면 이제 오메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상승이 있으면 W는 양수로 나오고 오메가는 음수로 나오게 되는 원인이 여기 있어요. 오케이? 그리고 얘 단위는 이제 당연히 미터 퍼 세크였고 얘 단위는 흔히 프레셔니까 파스칼 퍼 세크였죠. 파스칼 퍼 세크.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3학년이 지나고 나서 이제 논문 학부 졸업 논문을 쓰게 되는데 거기서 여러분들이 꼭 보게 되는 재분석 자료라는 게 있는데 그 재분석 자료의 연직 속도는 오메가예요. 기본적으로 등압좌표계를 쓰기 때문에 단위가 파스칼 퍼 세크일 거예요. 그래서 만약 물리적인 느낌을 익숙하지 않으면 요 식을 가지고 변환을 바로 하면 돼요. 이런 식으로 밀도랑 G로 나눠주면 W로 바뀐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대충 되겠죠. 그래서 뭐랄까 한 1파스칼 퍼 세크가 나왔다. 굉장히 뭐 작지 않은 값인데 뭐 대륙권에서 뭐 밀도 1 정도 되고 그리고 G가 10 정도 되기 때문에 1, 10 이렇게 나누면 얘가 0.1 미터 퍼 세크 정도가 나와요. 단위 변환 한번 해볼까요? 단위 뭐 기왕 한 김에 자, 얘 보면 밀도는 킬로그램 미터 3 공간이 좀 부족하니까 따로 이렇게 할게요. 차라리
이런 식으로 합시다. 이렇게 1 파스칼 퍼 세크일 때 로 G로 나누면 뭐죠? 로는 대략 1이라고 칩시다. 1 킬로그램 퍼 미터 3승이고 G는 10 대략 10이라고 합시다. 미터 퍼 세크 제곱이죠. 그래서 이 계산을 하면 이게 미터 퍼 세크 단위로 나오게 되는데, 물론 마이너스 붙어야겠죠? 여기 마이너스 하나 있으니까 마이너스 로지로 지금 나눈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대략은 0.1 미터 퍼 세크로 나오는데, 실제로 미터 퍼 세크로 나오는지 봅시다. 퍼 세크 여기 있으니까 남겨놓고, 파스칼은 뭐죠? 파스칼은 뉴튼 퍼 미터 제곱이죠. 그렇죠? 그리고 파스칼 퍼 세크니까 퍼 세크 이렇게 되어 있고, 킬로그램이고 킬로그램 퍼 미터 3승이고, 그렇죠? 여기에 미터 퍼 세크 제곱이니까 이 단위 변환 한번 해볼까요? 자, 이제 뉴튼도 바꿔야겠네요. 뉴튼을 우리가 가장 기본 MKS 유닛으로 바꾸면, 뉴튼은 힘이죠, 그렇죠? 그래서 힘은 뭘까요? 힘은 F 이퀄 MA니까 F는 MA랑 똑같죠. 그래서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 제곱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뉴튼은 우리가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 제곱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자, 킬로그램 날라가고, 미터 퍼 세크 제곱 날라가고, 그리고 미터 제곱 미터 3승 날라가고, 미터 퍼 세크로 단위가 나오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단위를 얻게 돼요. 그래서 대략 1파스칼이다, 1파스칼 퍼 세크가 나왔다 라고 하면 0.1m 퍼 세크 정도의 대륙권에서 정도의 속도가 있구나, 이런 식으로 변환이 가능하게 돼요. 뭐 이제 밀도에 따라서 조금 값이 조금씩 바뀔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물리적으로 W가 익숙할 때 W로 이런 식으로 환산을 할 수가 있다 라는 것을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뭐 지금까지 한 얘기는 조금 사족이고, 이제 사실은 이제 기본 컨셉에만 좀 충실을 하면, 이제 여러분들한테 물리적인 어떤 의미를 드리기 위해서 조금 다른 얘기들을 한 거고, 아주 기본적인 컨셉에만 조금 더 충실하게 설명을 하면, 이제 U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연직 고도좌표계에서는 U의 값을 공간에 대해서 X, Y, Z 그리고 시간에 대해서 T,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제 너무 커졌네요. 잠시만요.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어떤 변화율이 있다라고 칠 때 U가 자, U가 변한다고 칩시다. U가 변화가 있을 때 그 U의 변화는 사실은 뭐랄까, 시간에 의해서 변하는 것이 있을 거고, 그렇죠? 자, 이렇게 씁시다. 이 U 우리 다 알고 있으니까 개념적으로 T는 그냥 시간 때문에 변하는 부분이 있을 거고, 그리고 이제 뭐랄까, 이 녀석이 X방향으로 이만큼의 변이가 있는데 X만큼 이동해서 생기는 어떤 변화율이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정해진 시간당 뭐 이렇게 쓰는 것도 괜찮겠네요. 이렇게 합시다. 정해진 시간 동안 X만큼 변하기 때문에 생기는 변화율, 그리고 Y방향으로는 이 정도의 경도가 있는데, 그래서 Y방향으로 그만큼 변했을 때 생기는 변화율, 그래서 그리고 연직으로도 그런 상황이 있다면 연직으로 우리가 이동하기 때문에 생기는 변화율, 이런 식으로 항이 정리가 됐죠. 그리고 사실은 이 녀석이 U고, 어떤 물질을 따라가면서 그 녀석의 X의 위치의 변화를, 그 녀석이 X만큼 이동했기 때문에 생기는 변화율을 측정한 거니까, 그 물질을 따라가면서 이제 X 위치의 변화를 해야겠죠. 그래서 여기 U가 되고, 그렇죠?
u가 되고, 요거는 y 방향이 변하니까 v가 되고, 이게 w가 됐었죠.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얻게 됐었어요. 그렇죠? 오늘따라 뭔가 제가 되게 바르지 않네요. 저의 뭔가 글씨체나 뭐 상태가. 하지만 내용을 설명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으니까 계속 할게요.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우리가 z 코디네이트를 쓰지 않고 압력의 코디네이트를 쓰게 되면 이제 u의 어떤 상태를 공간적으로 x, y, 이제 연직 방향으로는 프레셔, 얘가 이제 고도가 이렇게 쫙 기압 분포가 있을 때 어느 기압 정도 위치에 분포한다라는 형태로 연직 방향의 위치를 나타내야 돼요. 그래서 프레셔로 나타나게 되고, 그렇죠? 그리고 시간은 그대로 t고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연직 방향으로 이동하는 어떤 양을 추정할 때 우리가 이런 식으로 쓰지 않고 다른 부분은 다 동일하지만 이제 등압면을 따라서 du, dt 시간에 따라서 이거는 움직이지 않고 시간 변화에 따라서 생기는 값이니까 이렇게 측정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이거는 다 알고 있으니까 그냥 쓸게요. x 방향으로 이동하면서 생기는 변화율, y 방향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생기는 변화율, 그리고 마지막으로 u라는 값이 색깔이 항상 중요한 걸 쓸 때 색깔이 가장 연해지는 단점이 있네요. 자, 이제 u라는 값이 압력 방향으로, 기압 방향으로 이런 식의 기울기가 있는데 그쪽으로 델타 P만큼 이동해서 생기게 되는 u의 변화율을 측정하는 거겠죠. 그래서 T 이런 게 되겠죠. 그래서 이 파트가 질량을 따라가면서 이 질량의 이제 고도 변화에 의해서 생기는 이 기압의 변화를 측정한 것이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우리가 아까 설명했던 그 오메가 형태의 연직 속도가 되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이제 유사하게 이렇게 쓰게 돼요. 그래서 사실은 형태가 변한 건 하나도 없는데 Z 대신 P가 됐고, 그러다 보니까 W 대신 오메가가 들어와야 된다 라는 형태로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의 모든 전미분항이 지금 U만 설명을 드렸지만 이제 등압좌표에서 쓰는 모든 이 전미분항이 다 이 형태로 바뀌어야만 돼요. 오케이? 요게 이제 첫 번째 변화예요. 가장 뚜렷한. 그래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전미분항이 저렇게 변한다는 것과 우리는 이제 연직 속도를 더 이상 W로 재지 않고 오메가라는 애로 잴 건데, 오메가는 이제 동일한 컨셉 이제 연직 속도의 컨셉과 동일하게 우리 연직 좌표계의 시간 변화율 값의 시간 변화율을 측정을 하게 된다. 생소할 수는 있지만 개념적으로 W와 굉장히 동일한 방식이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정역합 평형을 식 덕분에 dp dg는 마이너스 rho g라는 것 때문에 프레셔랑 이제 연직 고도의 변화 비율을 굉장히 정확하게 알기 때문에 요거를 W로 환산할 수도 있다. 그래서 거의 굉장히 정확한 비율로 얘를 마이너스 rho g W로 변환할 수 있다 라는 것 정도를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게 첫 번째 여러분들이 가지게 되는 변화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시간 예상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고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할게요. 자, 이 부분을 여기서 끊어드리고 갈게요. 이게 1차원적인 거고 그 다음부터 이제 중요한 내용이 나와서 중요한 거를 이제 따로 수업 자료로 끊어드릴게요.